자, 예시를 들자면 NO2-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 질소 이온인데요. 일가 음이온이에요. 자, 근데 이 일가 음이온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냐 본다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일단 원자과 전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질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산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세 원자가 가능한 한 옥텟을 다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확장된 옥텟 구조가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지켜줘야 되고, 형식 전하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게 한번 우리가 염두하면서 결합선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소 입장에서는요, 3개의 결합선이 더 필요해요. 자, 3개의 결합선 어떻게 만들까? 요 오른쪽에 있는 산소랑 일단 산소 자체가 이중결합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2개의 전자를 이어볼게요. 이중결합했어요. 자, 그리고 이쪽 산소 결합할 때 이렇게 단일결합합니다. 단일결합했는데 그럼 문제는 이 산소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공유해온 전자까지도 7, 총 7개의 전자가 내 주변에 있거든요. 7개? 옥텟을 만족하려면 1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 1개가 바로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즉 전자가 1개 들어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거야. 요거를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질소입니다. 질소. 한쪽이랑은 단일결합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중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하나, 둘, 세 쌍의 비공유 전자쌍. 여기는 몇 쌍? 2쌍. 하나, 둘,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 전체가 지금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그렇지, 마이너스 1가. 자, 형식 전하 한번 볼까요? 자, 질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었는데 지금도 5개야. 얘 형식 전하 얼마? 0.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나 원래 몇 개 있었어? 산소는 6개 있었죠? 7개가 있으니까 1개 더 들어왔네. 자, 얘 입장에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6개, 지금도 6개. 형식 전하 0. 즉, 형식 전하의 총합은 그 분자가 띠고 있는 전하와 동일하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질소와 산소 간의 결합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으로 총 2종류의 결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결합 길이, 각각 질소와 산소가 이중결합하고 있는 쪽과 단일결합으로 이어져 있는 쪽의 결합 길이가 서로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한 종류의 결합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즉, 질소와 산소 간의 결합 길이가 서로 동일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올바르게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험적인 결과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루이스 구조에서 들여온 또 하나의 추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명구조입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한쪽이랑 단일결합하고 있고 한쪽이랑은 이중결합하고 있어. 그리고 이 산소 쪽에, 왼쪽에 단일결합하고 있는 산소 쪽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런데 이게 사실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어진다? 양쪽 화살표로 이어진다. 화살표 2개 아니에요. 하나의 화살표인데 방향만 양쪽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 요걸 우리가 어떤 표시라고 하냐면 바로 공명구조다라는 표시입니다. 기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서로 있는 위치가 순간적으로 바뀌었다가 순간적으로 또 바뀌었다가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살표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화학 평형의 의미가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얘와 얘의 중간 상태, 즉 루이스 구조로 나타낼 수 없는 한계예요. 한계. 공명 구조예요. 영어로는 레조넌스라고도 하는데요.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수의 루이스 구조를 사용하여 그 중간 상태로 가정하고 공명 구조로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이스 구조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분자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루이스 구조로는 최적으로 나타낸 게 아까 뭐 단일결합 하나, 이중결합 하나였잖아요. 근데 실제 결합 길이가 다르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그 중간으로 무언가 있겠지라고 공명구조, 화살표 하나를 도입해서 얘와 얘 사이에 무언가야 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벤젠이라고 하는 예시에서도 그 똑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벤젠은 탄소 6개, 수소 6개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입니다. 근데 이 탄화수소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그릴 수 있냐면요. 탄소 6개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정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평면적으로 정육각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각각의 탄소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이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각각 공유결합에 참여하면 이 결합선이 4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탄소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결합선이 3개가 있어. 그럼 1개 결합선이 더 나와야 돼. 자, 그 더 나와야 되는 것을 옆으로 이었어. 더 이상 이을 다른 원자는 없으니까 옆이랑 이었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 입장에서도 하나선이 만들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을 필요 없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럼 얘도 하나 더 그어. 얘는 더 이상 그을 필요 없어. 얘도 그어. 자, 이거를 내가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자, 정육각형에 하나, 둘, 셋. 이중결합의 위치를 3개를 추가하면 이게 벤젠의 루이스 구조식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벤젠의 결합 길이, 탄소 간 결합 길이를 실험적으로 측정해 봤을 때 이중결합의 길이와 단일결합의 길이가 반복돼서 나오는가? 아니거든요. 탄소 간의 결합 길이가 모두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는데 한계란 말이야. 실제 분자가 갖고 있는 그 정보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바르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선들을 안쪽에 있는 또 다른 탄소 간 결합 선들을 위치를 옮겨줍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서로 왔다 갔다 스위치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양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는 화살표. 근데 이게 뭐다? 공명이다. 왼쪽 구조로도 나타낼 수 없고 오른쪽 구조로도 나타낼 수 없는 그 중간의 무언가의 형태로 벤젠은 존재한다.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NO3-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질소가 중심 원소예요. 자, 산소가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보기 좋게 3개를 공평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질소 입장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원래 몇 개죠? 5개예요. 5개인데 3개의 전자를 결합을 한 번은 시켜야 되는 거니까 3개 전자를 이미 사용했어. 그럼 2개 남았죠? 이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잘 봐요. 만약에 산소가 아까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전자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6개보다 1개가 더 많았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NO2- 했을 때 봤듯이. 그럼 봐봐. 만약에 요렇게. 그러면 지금 모든 아이들의 형식 전화가
산소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내가 지금 갖고 있네. 나 원래 몇 개야? 원래 6개야. 그러면 한 개가 더 들어왔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3개가 이미 있어. 나는 총합을 얼마로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이 3개인 거니까 얼마가 더 있어야 돼? 플러스 2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해. 그거를 누구한테 부여해주면 될까 봤더니 질소가 원래 5개였는데 이 3개는 내비두고 이 2개가 원래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있어야 했을 것이 없어진 걸로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형식전화가 플러스 2가 될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이 구조는 돼, 안 돼? 안 돼. 왜? 왜 안 될까? 잘 보세요. 산소 옥텟 만족했어요. 질소 옥텟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내 주변에 전자가 6개밖에 없어. 이것보다 더 나은 루이스 구조가 있을 거란 얘기야. 자, 한번 그려볼게요. 질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렇게 가보자. 요렇게. 근데 얘들아 이거는 조금 익숙해져야 돼. 요거 비공유 전자쌍, 두쌍. 그럼 볼까? 이 산소 입장에서는 형식전화 몇 개야? 형식전화 0. 변화 없어. 원래 6개고 지금도 6개야. 얘는 원래 6개인데 한 개 더 들어와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질소가 얼마야? 원래 5개인데 하나, 둘, 셋, 4개니까 얘가 플러스 1이라 이거야. 전체 합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실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질소와 산소 간의 결합 길이가 다를까요?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얘를 이중결합의 위치를 우리가 임의로 바꿔주자고.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겠지. 얘가 플러스일 거예요. 자, 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간 것도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또 플러스일 거야. 얘네들끼리 뭐로 이어준다? 공명을 뜻하는 화살표로 이어준다. 자, CO3 이가 마이너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질의응답 시간에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분자들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책에도 몇 개 나오거든요. 보시면요. 홀수의 전자를 갖는 경우, 이게 제가 앞에서부터 쭉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인데, 자, NO가 나왔습니다. NO 한번 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질소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 6개.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중성 분자야. 위에 전하가 없어.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것이 없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5개와 6개의 총 원자가 전자 수로 중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5개, 6개, 총 몇 개야? 11개야. 쌍으로 만들려고 해도 홀수기 때문에 한 개가 남을 수밖에 없어. 해봅시다. 질소, 산소.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하나, 둘, 셋, 넷, 5, 6개입니다. 자, 한번 결합선을 찾아볼까요? 얘, 이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어주시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질소와 산소가 이중결합하고 있고 하나, 둘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를 쌍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어. 전자를 얻거나 잃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한 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옥텟을 만족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우리가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라디칼 전자라고 해요.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자, 근데 이 라디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프리자가 붙어요. 자유 라디컬. 어떻다? 자유롭다. 굉장히 자유롭다. 이걸 조금 더 연관시켜서 해석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굉장히 누군가와 만나기만 하면 바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태. 왜? 난 홀로 있으니까. 쌍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라디칼을 갖고 있는 이런 분자들은요. 뭐가 좋다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산화력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산화력이 뭐죠? 다른 누군가를 산화시킬 수 있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와야 되거든. 왜? 내가 옥텟도 만족하고 이 라디칼도 홀로 두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전자를 잃게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나쁜 분자네요. 근데 이거를 유용하게 이용하면 실제로 우리 체내에 신경 전달하는 물질로도 얘가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자, 두 번째. 옥텟보다 작은 경우? 이거 우리가 많이 해봤지. 붕소. 붕소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 근데 그 3개가 각각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결합한다. 옥텟 만족하지 못해요. 2개의 전자가 없어요. 여기가 비어있네, 비어있어. 그래서 요 붕소를 중심 원소로 하는 요 하나의 단일 분자는요. 홀로 존재하기보다 2개가 같이 뭔가 결합한 이합체를 만든다고 해요. 이합체. 우리 교과서 밑에 보면 조금 읽어보기 느낌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합체. 2개가 합쳐진 뭔가 물체처럼 같이 돌아다닌다. 이합체. 어쨌든 옥텟보다 작은 경우가 붕소가 대표적인 예시다. 옥텟보다 확장된 경우입니다. 자, 옥텟보다 확장된 경우 인. 물론 우리가 앞에서 황을 중심 원소로 하는 애들도 봤죠. 이번에는 인이 예시가 나왔네요. 자, 인 몇 족 원소? 15족 원소. 그럼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이 5개의 원자가 전자를 각각 염소 원자들과 공유결합을 해야만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요. 자, 황대랑 조금 비슷한데요. 아래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하는 18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염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포함하는 삼각평면이 있어요. 이 삼각평면의 꼭지점에 염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이어볼까요? 어떤 분자 구조를 갖는지? 샤라. 이거 뭐죠? 삼각뿔 같은 모양이죠? 자, 그게 아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모양이라고 하냐면 삼각 뿔이 쌍으로 있다. 삼각 쌍뿔 구조. 기억나나? SF6는 무슨 모양? 그렇지. 팔면체 모양. 수직, 수평 방향. 자, 교과서에 예시가 더 있습니다. PCl4 플러스가 나왔어요. 인이 원자가 전자가 5개인데 염소를 4개만 서로 결합시킨대. 4개만 결합시켜. 근데 1개 전자가 없어. 누구한테서 빼? 인이 갖고 있던 원자가 전자 하나 빠지는 거야. 얘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같도록. PCl6 마이너스예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CL이야. 어라? 근데 6개, 1개가 더 있어야 되네. CL이 가져온 1개의 전자와 전자 1개 더 들어온 거. 얘가 새로운 전자.
얘는 염소가 가까운 전자. 이렇게 해서 총 내 주변에 6개의 전자쌍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질문. 무슨 모양? 중심원소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4쌍이 있다. 힌트. 메테인. 그치. 정사면체. 얘들아, 원소의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중심원소 주변에 원자가 몇 중 결합으로 몇 개가 붙어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 정사면체. 얘는요? 중심원소 주변에 6개의 공유 전자쌍이 붙어 있대. 힌트. 우리 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도 했고 방금도 했어요. 뭘까요? 그치. SF6랑 동일한 구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물론 얘네들은 마이너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려야 돼? 인 주변으로 사각평면 이루고. 내가 아주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자,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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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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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무슨 모양? 정팔면체. 얘들아, 봐봐. 전자 한 개를 잃고 전자 한 개를 얻었어. 그것만으로도 모양도 달라져. 구조도 달라져. 옥텟보다 확장된 경우 얘는 확장됐었지만 근데 얘는 확장된 거야? 아니야. 왜? 전자쌍이 4쌍이잖아. 그럼 4쌍이면 얘는 확장된 옥텟 구조 아니다. 얘는 확장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그쵸. 얘는 확장된 거예요. 아까 얘 그렸던 거 기억나죠? 얘도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루이스 구조와 형식전화, 공면 구조까지 연결되는 내용을 모두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유결합 길이와 결합 엔탈피에 대한 내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만나요.